안녕하세요. 저는 망원동에서 니드띵스라는 소품샵을 운영하고 있는 안로사라고 합니다. 니드띵스는 아기자기한 소품, 스티커, 엽서, 메모지 등 다양한 소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생각을 하다가 니드라는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감각적인 네이밍을 정하고 싶어서 생각하다 자연스럽게 나온 이름입니다. 네, 저는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했는데요. 시각디자인과는 일러스트나 그래픽 디자인 같은 시각적인 툴이나 자료물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근데 이제 배우다가 보면 제가 디자인한 엽서나 스티커를 판매해보고 싶기도 했고, 원래도 소품샵을 방문하면서 작은 소품이나 엽서를 구매하는 걸 좋아했어요. 수집하는 걸. 제가 서울에 3년 전에 올라왔을 때 그때 소품샵이 한참 붐하기도 했고, 좋아하는 게 접목된 소품샵이라는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엽서존을 새롭게 꾸몄어요. 벽선반을 해서 엽서를 해놓으니까 판매도 좋고 보기도 좋고, 그래서 저는 엽서존을 애정합니다. 저희 가게가 그립톡이 다양하고 판매률도 높아요. 재구매도 많이 해주시고 만족감이 높은 제품이라서 그립톡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사업자를 내자마자 홍보업체에서 전화가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오프라인 샵을 딱 처음 열었을 때 이제 금전적이게 투자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홍보를 따로 하기가 너무 금액적으로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제 망원동은 소품샵이 이곳저곳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이제 발길 닿는 대로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세요. 그래서 홍보는 따로 그렇게 많이는 하고 있지 않은데 주로 하고 있는 건 인스타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SNS를 안 할 때는 이제 그냥 지나가시는 손님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구경하시고 가셨는데, 아무래도 SNS를 보고 관심을 가지고 오시는 손님분들은 정말 가게를 더 애정하면서 찾아주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SNS로 보고 왔다 이런 말을 많이 들으니까 아무래도 홍보 효과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오프라인 샵을 내는 게 목표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샵을 시작한 건데, 요즘 세상이 온라인 없이는 사실 안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온라인도 같이 추천드리고, 온라인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마케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창업을 시작할 때가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한 시즌이었어요. 정말 패기롭게 지금 이 가게가 두 번째 가게인데 이 가게의 3배 정도 큰 가게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평수가 너무 넓다 보니까 소품을 채우기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월세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부담이 크더라고요.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빠르게 이사를 왔고요. 그리고 이제 크고 그런 소품샵보다는 아기자기하게 이제 혼자 운영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꾸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가게를 운영하면서 2호점 내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그래서 어디 몫이 좋은 데 없나 어플로도 많이 확인해보고, 여건이 되고 기회가 되면 아무래도 2호점을 내서 확장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원래 너무 좋아했던 일이고, 저는 지금도 이렇게 시각적인 디자인물이나 결과물을 보는 게 너무 좋고,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것들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일들을 오래오래 노력하는 게 제 꿈입니다. 저는 소품샵을 처음 시작할 때 너무 패기롭게 그냥 할 수 있다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후회한 부분이 좀 많아요. 오프라인은 사실 제가 이제 매번 출근을 하니까 손님들을 만나서 해야 되는 서비스부터 재고 관리, 온 오프라인 수량 관리, 그리고 진짜 하나부터 10까지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공부가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비 소품샵 창업자분들은 보통 요즘에는 예비 창업자 오픈 카톡이나 블로그, 아무래도 소품샵은 이거 개인 브랜드 작가님들을 초대해서
저희랑 함께 이제 운영해 나가는 방식이라 일러스트 페어 이런 데를 참여하셔서 나와 맞는 분위기에 맞는 작가님을 좀 찾아뵙고 많은 컨택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금 문제도 진짜 빼놓을 수 없는 문제라서 그런 공부도 좀 많이 하셔서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아무래도 제품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 수량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게 제품이 없는데 만약에 이제 판매가 되는 경우 이런 거를 많이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비정기적으로 입점 모집을 하는데 그렇게 입점 모집을 할 때 연락을 드리기도 하고 일러스트 페어나 이런 데를 가면 작가님들이 이제 개인 명함 같은 게 있으세요. 그러면 그 명함을 받아와서 뭐 메일로 연락을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 SNS를 보다가 마음에 드는 작가님이 계시면 DM으로 직접 컨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 직접 디자인한 엽서나 뭐 스티커를 뭐 다른 소품샵에 보내서 뭐 수익을 낸다거나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영업 전략은 친절함? 아니 왜냐면 그 손님분들이 찾아주실 때마다 여기는 정말 친절하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저는 원래 사람을 만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또 사람 얼굴도 기억을 되게 잘하거든요. 저번에도 이거 구매해 가셨죠? 라면서 얘기를 하시면 막 사장님 정말 기억력이 좋으시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 망원동 맛집이나 카페 같은 거 물어보시면 뭐 설명을 해드리기도 하면서 친절하게 다가가는 그런 거 제 영업 전략이 아닐지 싶습니다. 그 오래 보고 너무 예쁘다 귀엽다 말씀해 주시는 손님분들이 가장 너무 감사하고 생각이 나고 그리고 여러 번 들려주시는 손님도 진짜 너무 감사하고 친구들 올 때마다 데려와 주시는 손님들도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막 그 네이버 리뷰나 평점 이런 거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는데 그런 걸 볼 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한 2년 동안 운영하면서 그렇게 막 악플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나하나 그런 작은 부분들이 참 소중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인터뷰도 그 저희 골목에 다른 소품샵 사장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전화 왔다고 하더라고요. 니드띵스 추천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감사했어요. 서울에 자리 잡기 전이어서 어디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살 곳부터 찾아보자 하고 뭐 이리저리 보다가 원래는 뭐 동대문 아니면 목동 친언니가 서울의 건대 쪽에서 계속 살았었어요. 그래서 건대 이렇게 둘러보다가 홍대도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이제 상권이 크니까 홍대도 그 후보 중에 있었는데 근데 홍대는 너무 사람이 많고 너무 시끄럽기도 하고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게 돌아보다가 합정 망원까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망원동의 그 작고 아기자기한 맛집이나 카페가 너무 좋아서 제가 원하던 소품샵이랑도 잘 맞을 것 같아서 망원동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망원동을 처음 왔던 3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점을 찾지 못했을 정도로 너무 좋은 게 그 망원 시장부터 그리고 이 동네에 그 길냥이들이 많아요. 원래 망원동이 그 펫프렌들리가 좀 유명한 동네더라고요. 그렇게 따뜻한 분위기가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처음 딱 서울에 올라왔을 때는 소품샵을 해야 해서 올라와야지 이런 생각은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해야 할까라는 생각으로 올라왔었는데 그때 망원동 소품샵이 지금만큼 많진 않았지만 이름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망원동에는 예쁘고 작고 아기자기한 소품샵이 많다. 처음에는 망원동 소품샵을 다 둘러봤어요. 제가 워낙 소품샵 가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엽서나 그 작은 소품 모으기를 좋아했어서 그런 소품샵을 둘러보면서 이런 소품들은 손님분들이 좋아하겠다. 이런 소품들은 정말 나라도 사겠다. 이런 걸 지식을 모으고 그리고 제가 대구에 친한 친구가 일러스트를 했던 그 친구가 입점돼 있는 소품샵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개인 작가님이랑 컨택하는 방법부터 그리고 브랜드랑 저희 가게가 같이 이제 협업을 하려면 계약서가 필요하니까 계약서 쓰는 방법까지 좀 많이 그 친구한테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도매 업체에 가서 직접 발품을 팔아서 물건을 가져오기도 해요. 뭐 동대문이나 남대문, 여기선 액세서리 이런 사입을 보통 많이 하고 트렌드에 민감을 해야지 그때그때 이제 좋은 제품을 가져와서 판매 수익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도매 업체 방문을 좀 자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어플로도 요즘엔 도매가 주문이 가능하고 연락도 가능하지만 저는 직접 가서 보는 것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해서 그 도매 업체 사장님들이랑도 친해야 좋은 상품이다, 인기 많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얼굴을 또 자주 비춰야 또 사장님들이 좋은 걸 많이 추천해 주십니다. 그때는 진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어서 오픈 카톡이나 이런 거를 찾아봐야지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소품샵을 창업하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건대 그 소품샵 사장님께서 DM으로 직접 연락을 주셔서 세금 문제나 뭐 이런 건 어떻게 하시냐. 보통 이렇게 소품샵은 운영할 때 사장이 모든 걸 처리를 해요. 근데 이제 세금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 도매를 직접 할 수 있는 업체도 알기가 어려운데 그 사장님께서 오픈 카톡에 사장님도 오실래요? 라고 했는데 거기 들어가서도 이제 정보 공유도 많이 하고 이제 이 작가님 제품이 많이 판매가 되더라. 뭐 그런 거에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진짜 시작 전에 많이 공부하시고 시작을 하는 게 좋다고 추천드려요. 자기의 기호가 뭔지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이 뭔지 그걸 정확히 잡지 않고 시작을 하면은 정말 중간에 좀 많이 흐트러지게 되거든요. 그 사업 구상이나 정말 방향, 자기의 니즈를 또 잘 맞춰야 고객님의 니즈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그런 취향 같은 게 좀 확고하게 성립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지만 참 많이 없어지는 그 소상공인이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반면에 또 많이 생기는 소상공인 분들도 많아요. 저는 정말 자기가 잘 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다는 생각만 진짜 가지고 있으면 뭐 하나를 시작해 봐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하지만 생각은 정말 많이 하시고 공부도 정말 많이 하시고 시작하면 사업도 자기만의 사업을 가지는 것도 아주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화이팅!